오늘의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유재원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 짚어봅니다. 일본 역전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개 현에 대해서 수산물의 수입이 금지됐었죠. 6년간 이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분쟁이 이어졌는데 WTO 최종심 결과 한국이 승소했습니다. 교수님, 꽤 긴 싸움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도에 있었고 우리나라가 2013년도에 일본 수산물 이제 후쿠시마 지역 8개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다고 이제 우리나라가 있었고요. 이걸 2015년도에 일본이 수산물을 금지하는 것은 WTO에 위배된다고 해서 제소를 했었고 2018년 2월 달에 우리나라가 패소를 했었습니다. 1차에는요. 그런데 이번에 2차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승소하게 되면서 안심하고 이제 수산물을 계속 먹게 되는데요. 어제 저녁에 제가 와이프하고 식사를 하는데 와이프가 동태탕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제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동태탕이요? 예, 혹시나 또 방사능에 오염되어서 혹시 그런 뉴스가 요즘 최근 나오게 되니까 안 먹겠다고 하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우리나라 이게 되어서 우리 국민을 안심하시고 이제 일본 동태탕이나 뭐 이런 거 드셔도 되겠습니다. 예. 네. 사실 교수님 1심 패소 후에 WTO 최종심 결과도 또 패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깜짝 승소를 했어요. 저도 정말 많이 놀랐고요. 이게 그 1차 평가는 그 정량적인 평가라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그 방사능 수치 기준 이하만 나오게 되면 수입을 금지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방사능 수치는 안 나왔지만 혹시 불안해서 우리 국민들이 못 먹으니까 그 수입을 금지하자 이렇게 된 거고 일본에서는 봐라 수치상으로는 안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당연히 수입을 해야 된다는 거였고 한국을 포함하여 50개국에서 수입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방사능 수치가 좀 나오고 그다음에 오염이 수가 좀 누출되었어요. 태평양 바다에. 그래서 한국이 검역 조치를 좀 더 강화하니까 일본은 50개국 중에서 한국만 유독 또 WTO에 제소를 했었고 그것을 저도 당연히 이제 일본이 이길 줄 알고 이제 수산물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했었는데 정말 한국이 이겼고 정말 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이제 수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1심 결정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이번 그 1심 결정이 뒤집힌 게 이례적입니다. 네, 그랬고요. 이번 결정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상당히 그 일본의 수산물을 직접 그 수입 금지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방사능 검사 후 확인이 되게 되면은 다시 그 추가 제재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WTO가 그 부분을 이제 받아들여 준 겁니다. 원래 WTO의 그 제소 절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원래는 그 WTO는 어떤 분쟁을 판단하거나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원래대로는 그 분쟁을 협의하에 해소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돼 있고 그 갈등이 이제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일단은 협의 절차가 되고 그다음에 안 되면 그다음에 1심으로 아까 교수님 언급하신 1심이라고 하는 DSB 절차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상소심에서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이제 이기게 된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결과에 따라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유지될 전망인데 변호사님, 우리 정부는 환영의 뜻을 당연히 밝혔는데 일본은 실망감이 크겠죠. 어제 일본에서는 이미 승소를 예상하는 보도도 꽤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아사히, 요미우리, 기타 언론 그 일본의 언론들이 굉장히 그 참담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게 일본은 정부를 신뢰하라. 그리고 일본의 그런 수산물, 농수산물을 후쿠시마현 부근의 그 농수산물을 안전하다고 그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그러면 자국민에 대해서의 그 불안함은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일본에는 기회였던 게 이번에 승소를 했으면 다른 나라에도 수입 규제 완화를 요청할 그럴 의지를 보였었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나라가 한국, 중국, 대만, 미국 해서 총 50개국인데요. 유독 50개국 중에 한국만 일본이 제소를 했었고 만약에 일본이 이번에 승소하게 되면 다른 나라도 전부 다 한국의 사례를 들어서 수입 금지를
풀어라. 다 일본 수산물을 수입해서 먹어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패소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도 다 안심하게 되었고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을 맞은 나라입니다. 2번 맞았는데 원자폭탄 방사능의 반감기가 123년을 간대요. 그러니까 네. 이게 방사능이 점점 축적되고 누적되면서 당대, 그다음에 자손들 3대까지 계속 이 방사능이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본 자국에서도 먹지 않는 이런 것을 일본이 한국이나 또 중국 이런 데서 수출하려고 했으니까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죠. 아, 그러네요. 네. 일본이 이대로 물러날 리는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노타로 일본 외무장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규제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자, 변호사님, 말 그대로 철폐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 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뭐 일본의 아까 여론이 굉장히 허탈하다는 입장 말씀드렸고 바로 그 외무상 고소다로가 이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계속 철폐를 요구하고 협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 이번에 WTO 그 2심 결정에서 그 절차상에 하자 한국 정부가 규제를 계속 진행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본에서 1심에서 인용된 그런 근거였고 이런 부분을 근거로 계속 협의를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우리도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 지금 오염된 수가 112만 톤이나 축적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본은 지금 현재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태평양에 흘려보내겠다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30년이 되면 이게 200만 톤이나 이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태평양에 흘려보낼까 이렇게 계획 중인데 그린피스나 전 세계에서 절대 안 된다. 전 세계 인류를 위하여 일본은 이제 요거를 육지에 보관하고 120년 동안 이렇게 보관을 하면 없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방사능 오염을 좀 낮출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해라. 저는 진짜 이번 정부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게 관련된 그 부서가 다 모여가지고 많이 준비를 한 모양입니다. 1차에 이번에 꼭 이겨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해서 국민의 식품과 안전 정말 중요한 것을 정부가 이번에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정부가 이번에 노력을 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해서 수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거 정말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